지난 대선 기간에 먼저 경선이 있었습니다. 그 경선, 대선, 이 기간 동안에 국민의힘을 무너뜨린 짱돌 하면은 당연히 이준석 대표를 가리킵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이 희망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준석을 적극적으로 띄워준 것이 조선일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래서 조선일보 선거 부정에 개입을 했다 하고 리마연이 질타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보면은 윤석열 경선 후보가 이 손바닥에 왕자를 써가지고 아주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은 손바닥에 왕자를 써가지고 나오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죠. 그 자체가 부정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돌이켜보면 윤석열 경선 후보는 손바닥 왕자로 비난을 받으면서 자기의 그 수준이 안 되는 자신의 그 능력 부족을 덮을 수 있었다. 나름대로 효과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너무 질 떨어지는 토론력, 특별히 개인과외까지 했다고 하지만 빈깡통은 매 순간순간 그 눈초리가 살짝 떨리는 상태, 전혀 안정감을 지닐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 우리가 봐서 알고 있죠. 그러한 구제불능의 그 낮은 토론 능력, 또 정치 시사에 대한 지식, 이런 것을 손바닥 왕자로 가렸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에서 손바닥 왕자를 집중 공격을 받았는데 이게 윤석열의 작전에 휘말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덕분에 선거 기간 내내 무속 논란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씨는 배짱이 두둑한 사람인 것은 맞다 싶습니다. 얼굴 피부가 두껍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바로 그런 타입이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은 윤석열 경선 후보 그리고 대선 후보, 어째 그 기간 동안 윤석열 씨는 이 손바닥 왕자와 연결된 무속에 푹 빠져 있다 하는 큰 약점이 되겠죠. 이제 그것을 오히려 앞에 내세워서 잘 써먹었습니다. 그러니 항상 욕먹는 것은 윤석열이 아니고 무속이었던 것이죠. 윤석열에게 붙어있는 무속이 욕을 먹은 겁니다. 윤석열 씨는 나는 괜찮아, 이랬겠죠. 여기에서 그것이 윤석열 씨 본인 혹은 그 윤석열 팀 그쪽에서 낸 꾀이겠지만 결국 이것은 악의 파워, 악의 잔머리 파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선의 세계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잔꾀인 것이죠. 그 윤석열 측의 바로 이 사악한 잔머리 파워는 우리가 그 이후에도 자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토 아시아 태평양의 파트너국 4나라 대표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너국 4나라 중에 하나인 우리 한국의 대표로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김건희 여사도 같이 갔는데 어땠습니까? 그때 갔다 오면서 첫날부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이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이러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착착 나왔습니까? 전혀 없었죠. 뭐냐 하면 계속 김건희 여사가 어땠고, 김건희 여사가 뭐를 입었고, 이런 게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윤석열 부부를 공격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 윤석열 측의 사악한 잔머리 파워에 휘둘려서 그 파리채 노릇을 한 게 되고 말았다. 그렇게 보면 다른 모습이 보이죠?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이 스페인에 가자마자 김건희 씨는 처음부터 자기가 거기 주인공이 아니면서 거의 최상급의 결혼식에서 신부가 당연히 주목을 받죠. 주인공이죠. 결혼식에서 신부와 같은 복장으로 스페인 왕비를 만납니다. 그 장소에 가는 것이죠. 아주 비싼 그 보석을 두르고 계속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필요했을까? 이게 그렇죠. 손바닥 왕자 같은 게 바로 김건희 씨의 그 사치하고 그리고 남이 보기에 교양 없어 보이고 하는 이거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에 가서 의미 있는 그리고 강대국들 그런 데하고 1대1 정상회담 제대로 된 무슨 30분이든 1시간이든 하는 장소 정해놓고 둘이 나와서 기자회견하고 하는 그런 정상회담 못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연설 그런 거 못했습니다. 국내에서 연설했다고 나오는 게 3분짜리인가 하는 그 파트너국 대표로서 하는 그런 연설이었지 나토 정상회의장에는 정식 그 의제를 가지고 하는 그곳에는 참석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면 할 일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 일정표를 봐도 알듯이 정말 분 단위로 일정이 짜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EU 쪽에서 저 독일이라든지 또 저 북구에 있는 나라들이라든지 하는 데서 뭐 학회는 아닌데 학회 비슷하게 그 지금 이 나토와 관련된 일들을 연구하고 활동하는 그런 그 단체들이 발표하고 하는 게 다 들어가 있죠. 그 사람들 일정이 너무나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 때 윤석열 대통령은 그 사람들이 나토 정상회의하고 나와서 남는 시간에 밖에서 붙잡아서 정상회의 10건 하겠다. 성과를 톡톡히 내겠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나토에서 이미 일정표 다 발표했는데 그걸 보고는 이런 그 주판을 이렇게 두드리면 안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할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 파트너국 들어갈 때 입장할 때 그 입구에서 잠깐 기자들한테 인사.
그 다음에 그때가 오후가 되죠. 오후 파트너국들 가서 발표할 때 뭐 3분, 4분 하는 거. 그래서 할 게 없었고, 그때 이야기한 것이 한국이 기여하겠다. 한국이 이거 부담하겠다. 한국이 당신들을 지지한다. 그거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 것은 무엇인가? 예산 퍼주기 한 겁니다. 얻은 것은 윤석열 부부가 해외여행을 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김건희 여사가 내놓고 소위 명품질을 했다. 그때 나온 게 뭐가 치마가 500만 원이니 뭐가 얼마니 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측에서 노린 효과가 뭐냐? 할 일 없는, 그쪽 언론에서도 윤석열 부분 다뤄주지도 않았습니다. 찾아봐도. 왜냐하면 나토 회원국만 해도 그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의 파트너국이라고 간, 거기에 끼어서 간, 그리고 쿼드에도 안 들어있고 파이브 아이즈에도 안 들어있고 뭐 그런 한국을 굳이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내는 어땠는가? 국내에서는 김건희 여사 뉴스가 전면을 차지했습니다. 영상도 나오고 뭐가 어땠다 하고, 그리고 여기에 뭐 찬사가 있는가 하면 비난도 있었던 겁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곁다리로 한 번 참석한 그 확대 회의가 되겠죠. 나토 그 회원국하고 저 아시아에서 온 네 나라 이렇게 확대 회의 비슷한 거를 했을 때 거기 한 번 참석했고 전혀 주목받지 못한 윤석열. 김건희 여사가 뭐 1억이라고 하고 뭐 한 짝에 1,000만 원이 넘는다는 목걸이 귀걸이 걸치고 나와서 돌아다니고 하면서 찬사를 받든 욕을 먹든 이게 뉴스에 나오면서 아무 역할을 못하는 윤석열이 덮인 것이죠. 그래, 이게 또 다른 손바닥 왕자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김건희 씨가 배드캅이면 윤석열이 굿캅이다. 이런 굿캅 배드캅 놀이를 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들 둘이 다 정상적인 사람들, 그 법을 지키는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한 일로 보기도 어렵고, 뭐 영화나 이런 데선 둘 다 악인 아닙니까? 그리고 이들이 굿캅 배드캅 한다면은 그걸 보는 국민들이 다 취조받는 용의자라는 겁니까? 국민이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들은 이런 설정을 하고 계속 이런 짓을 한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돌맞는 위치에 섰는가? 그래, 김건희 여사를 너무 비난하지 말라,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둘은 한 팀이니까. 다만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덮고 속이고 국민의 눈길을 이렇게 옮기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걸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지금의 정치 구조를 보면은 선거 기간, 이제 위쪽은 선거 기간, 아래쪽은 취임 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선거 기간에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국힘은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있었고,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민주당도 이렇게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렇게 한 결과 윤석열
쪽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임 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그 글자는 다른데 자꾸 돌석자로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닉네임을 부르죠. 돌 이러면서. 그래, 이준석 국힘 하고는 이제 갈라서는 서로 내분이 있는 상태다. 문재인 민주당과 이재명도 사실은 이렇게 내분이 있는 안에서 싸우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 후 똑같은, 앞에도 똑같은 상황이었고 밑에도 똑같은 상황인데 대통령 취임 후에는 윤석열이 패배하고 있다. 지지율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선거에서 이긴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떨어져 내리고 선거에서 진 문재인 민주당의 지지율은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 왜 그런 것일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은 이걸 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은 것을 뒤늦게 꺼내가지고 그래서 그렇다. 소위 윤석열파와 이준석파가 이렇게 분열이 돼서 싸우고 있어서 그렇다. 그 김종인 씨던가 이렇게 이런 말을 했었죠. 그 김종인 씨인가 분명치는 않은데 이런 비평을 내놓는 사람은 이제 비평할 자격이 없다. 능력이 바닥났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준석 대표의 징계 결정이 났던 그 시점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이준석 징계 결정이 반영이 안 된 며칠 전에 조사한 것이다. 이게 그런 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언론이 거기다가 카메라, 마이크 갖다 대니까 또 그 소리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참 보면은 이름이 한번 알려진 사람은 자꾸 갖다 취재를 하죠. 언론 방송이 안목이 없다. 아무튼 이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이준석 징계가 그게 반영이 안 된 거다, 처음에. 물론 국민의힘이 분열하고 있다는 게 영향이 있었겠지만 이게 주된 요인이 아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이미 계속 이 국민에게, 대중에게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거의 1년 전부터 이미 대중이 이준석의 실증을 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된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무래도 윤석열과 윤석열 팀, 이 팀이라는 것은 윤석열 패밀리, 윤석열 족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맨얼굴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패밀리 하면은 마피아가 떠오르죠. 그러니까 이 대선을 거치고 당선자 신분으로 있고 그리고 대통령 취임을 해서 이제 2달. 그동안에 국민들이 윤석열 부부, 윤석열 패밀리의 그 본색, 이걸 알아차린 겁니다. 그들이 이제는 우리가 막강 권력을 잡았다 하면서 맨얼굴을 거침없이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혐오감이 아주 커지고 점점 더 이게 하늘을 찌를 듯이 솟구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의할 것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
그들의 그 인권 침해, 뭐, 경제 파탄,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은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 대해서는 이게 분노가 아니고 혐오한다 하는 것이죠.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을 혐오하면서 이들이 더구나 더 이상 그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잘못, 그 약점을 계속 노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윤석열과 윤석열 팀 쪽이 무능하다, 불공정하다, 권한을 남용한다, 탐욕스럽다. 그리고 부패했는데 이 부패가 깨알 같은 부패다. 어린아이 코 묻은 돈도 뺏어서 착복하는 정도로 깨알 같은 부패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적사항인 것이죠. 그러면 윤석열과 윤석열 팀으로서 국민들이 혐오하고 있는 대상이 과연 무엇일까? 그 정체, 그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 이렇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그러니까 둘이 뭐 윤석열 부부, 앞에 거는 대통령인 공무원 윤석열, 두 번째는 그 대통령과 그 아내 해서 그 사적인 관계까지 연결된 윤석열 부부, 윤석열의 친인척, 그 다음에 윤석열의 인맥, 이런데 이 인맥이 문제가 되는 것이 항상 실력보다는 혈연, 지연, 학연, 술친구 이쪽을 우선시한다. 그리고 여기에 공적인 직무를 그냥 맡겨준다. 일을 시키자는 게 아니고 무슨 공짜로 떡을 받듯이 그냥 이따 먹어라 하고 주는, 그렇게 보이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실과 용궁이라고 하는 지금 용산, 거기에 있는 자들, 또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어둠의 조직들, 여기에는 뭐 비선, 돈이 연결돼 있다, 무속이 연결돼 있다 하는 이 어둠의 조직, 이게 윤석열과 윤석열 팀이라고 곳곳에서 대중들이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대중의 인식은 어떠한가? 우선 윤석열 씨가 정치를 입문하던 시기에 대중의 인식은 이랬습니다. 그때는 사실 김건희 씨가 아주 큰 약점이었죠. 본부장이라고 했지만 본인 문제가 결국은 부인과 장모와 연결된 것이기도 하고 이랬던 것인데, 그때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김건희라는 사람은 저게 사기꾼이다. 경력과 외모가 모두 가짜다. 이제 이런 대중의 인식이 선거의 마이너스 요인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선에서 선택을 받았고,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한 후에 그때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다들 소위 나대는 여자, 나대는 김건희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지금 이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경력과 외모가 모두 가짜인 사기꾼이 퍼스트레이디 행세하는 건 싫다.
물론 퍼스트레이디라는 제도가 우리에게는 없고 남의 나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중은 이렇게 말들을 하는 것이죠. 이 퍼스트레이디니 퍼스트독이니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여자가 전국에 있는 모든 여자 중에 으뜸이다, 첫째다 이런 뜻이고, 이 개가 전국에 있는 모든 개 중에 첫째 개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이런 표현은 퍼스트 레이디 이런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이제 서양식 그리고 과거 계급제가 있던 데에서 유래한 그런 명칭입니다. 어떻든 대중에게 알려져 있는 저런 김건희가 퍼스트레이디 행사하는 거, 퍼스트레이디 행세를 하는 거 싫다. 이게 이제 대중의 인식인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김건희 씨가 대중 앞에 나와서 막 연설을 합니다. 근데 연설을 하면서 대중을 가르치죠. 이거는 이런 거야 이러면서. 그런 연설하는 김건희 씨 싫다. 또 저런 여자를 여사, 영부인, 또 뭐 그 팬클럽에서는 국모 이렇게 부르는 거 그거 싫다. 이번에 스페인 갔을 때 얘 왕의 아내 왕비하고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의 아내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왕과 왕비는 종신제 아닙니까? 그런데 스페인 가서 왕국의 왕비, 거기서는 그냥 퀸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과의 경쟁 심리를 드러냈다. 팬들이 또 특히 더 그랬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이걸 띄웠다. 대중은 이것도 싫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점 중에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윤석열의 족벌 정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윤석열의 족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하나는 윤석열 자신의 족벌, 또 하나는 김건희의 족벌, 이 두 개가 합해진 것이죠. 윤석열 자신의 족벌을 보면은 지금 무슨 어떤 자리에 사람이 내정됐다. 누가 뭔가를 어떤 지위에 올랐다. 이러면 곳곳에서 윤 씨들이 버글버글 합니다. 도대체 어디 있다 나오는 거야? 이럴 정도로. 게다가 하필이면 윤 씨 중에도 충청 출신이나 강원도 출신 윤 씨들이 막 나오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쪽 누구누구 이래가면서 그 다음에 윤석열의 족벌에는 윤석열 팬클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무슨 캠프에 있던 이희범 또 같이 윤석열 후보하고 같이 영상에도 나오고 계속 그랬던 김상진 씨 이런 팬클럽의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하고 거기에 속해 있는 한 몇만 명 되겠죠. 그런 회원들 이 사람들도 윤석열 족벌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검찰 가족이 있죠. 이 검찰 가족을 집행정부 그리고 용궁에 잔뜩 들여놨다. 그래서 검찰공화국이라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쓰면 왜 안 되느냐?
똑똑한 검사 출신을 너무 많이 썼다고 욕하는 게 아니죠. 이게 검찰이 아니고 검찰 가족이어서 욕을 먹는 겁니다. 검찰 가족, 윤석열의 검찰 가족, 윤석열의 검찰 패밀리, 윤석열의 검찰 족벌을 데려다 채워놨기 때문에 그들이 집행정부와 용궁을 점령했기 때문에 비난받는 겁니다. 그러면 김건희 씨의 족벌은 어떤가? 일찍부터 김건희 씨의 친오빠, 권세가 대단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고모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아버지의 형제인 고모. 이 김건희 씨의 아버지 그 선친 쪽에 형제자매가 6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자신의 형제자매도 제법 있죠. 또 김건희 씨의 족벌에는 김건희 씨의 그 사기업인, 영리기업인 코바나 컨텐츠,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냥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김건희 씨의 팬클럽, 강신업이라는 변호사가 이것으로 언론을 타곤 하는데, 강신업 씨 측으로만 해도 회원이 한 9만여 명 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팬클럽의 회원들이 또 있다. 이게 이제 김건희의 족벌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이 있는 용궁, 거기에는 윤석열 부부의 친인척, 그 이야기했던 족벌, 이런저런 족벌, 팬클럽, 무속인들, 신원조회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행정관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다 뉴스 나왔습니다. 선거 캠프 때부터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그 보수 어딘가로부터의 돈줄이 아주 든든하다고 소문이 돌던, 그리고 스스로 유튜버 대통령이라고 했다는 그 안정권 씨의 친누나 안수정 씨가 용궁 대통령실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보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안정권 씨도 국민의힘에서 국회 장소를 마련해서 그 연사로 강연을 진행하려다가 전날 밤인가 이렇게 돌연 취소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정권 씨나 그 누나, 이 정도 되면 상당한 지식인으로 보여서 이렇게 모셔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 윤석열 씨 이렇게 모여서 가르침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가 이제 정치에 들어오기 전에는 검사로 밥벌이를 하고 살아왔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온통 범죄자들만 눈에 들어오는 것 같다. 이게 직업병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범죄자만 보고 자기가 범죄자 전문가다 보니까 범죄자만 상대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범죄자도 좀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사기꾼, 사기 범죄자를 흔히 지능형 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는 이 사기꾼은 머리 좋은 사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가 싶은 겁니다. 지금 보면은 장관이라든지 어떤 그 인선을 할 때 음주운전 괜찮아,
아, 성범죄 괜찮아. 아, 사기꾼 그야 즐비한데 다 괜찮아. 이러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냥 살인자만 아니면 된다. 살인자도 무슨 간접적인 방법, 독극물 이런 걸로 살해한 살인자는 괜찮고 오직 칼로 찔러 죽인 사람만 흉악범이다. 이러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렇다 치는데 선거에서도 진 문재인 민주당은 도대체 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을까? 지금 보면은 퇴임한 문재인 대통령 지금도 인기가 좋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에 있었던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던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실패 또 뭐 인명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게 한 그런 범죄 혐의 이런 것들이 속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파탄 또 뭐 친북행위 최근에는 인권 범죄 뭐 이런 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문재인 민주당에서도 이 네 분 대단합니다. 서로 아주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 성과도 낸 게 없습니다. 지난 2달 동안. 그래도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 왜 그럴까? 그게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파벌, 족벌 여기에 대한 윤석열과 윤석열 족벌에 대한 혐오감이 자꾸 커지고 그렇게 될수록 그 다음에 윤석열 부부, 윤석열 족벌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 용궁에 있는 사람들 이들이 얼마나 어이없는 사람들인지를 확인할수록 그럴수록 이제 대중이 마음을 고쳐먹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선거를 복귀하는 겁니다. 지난 선거 때 득표수가 얼마였더라. 이걸 기억해내는 것이죠. 근소한 차이였지. 그렇다면 윤석열을 뽑은 것은 바로 근소한 오판의 결과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 상태로 계속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곧 반등할 것이다. 곧 좋아질 것이다. 아부꾼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법이야 있겠죠. 여론조사 기관을 손을 대서 바꾸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미 죽음의 길로 간 것이 되겠지만 그런데 그런 낙관을 할 수만은 없는 것이 상황이 아주 급격하게 계속 추락하고 있다. 지금 이대로 계속 가게 되면 지난 대선이 오판이었다고 후회하는 대중이 늘어나면서 단지 그것만이 아니고 이들이 새로운 오판을 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그게 문제가 됩니다. 어떤 거냐? 문재인 민주당은 흠이 없었어. 여기까지 간다는 것이죠. 지금이 확증 편향의 시대고 국민들은 항상 짜장면 아니면 짬뽕 이 둘 중에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의식 없이. 짜장면 이게 나빠? 그럼 짬뽕이 좋은 거야. 짬뽕 이게 나빠? 그러면 짜장면이 좋은 거야. 이 둘은
서로 위치만 바뀔 뿐이지 계속 이렇게 해먹을 것이고, 지금 윤석열 팀이 버림을 받게 되면 민주당 팀이 선택을 받게 되는 이런 새로운 오판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수 정권, 보수 대중, 또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은 혐의가 있는 문재인을 잡아야 하겠죠. 이재명도 잡아야 할 겁니다. 또 문재인 민주당을 승복하게 그걸 잡지 못하면은 이 대중이 새로운 오판으로 넘어가고 정권을 잃게 되고 국민의힘이 없어지고 하는 이게 빨라질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좌파 눈치를 보면서 김경수 사면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이게 국민의힘이고 이게 윤석열인 것이죠. 그거는 결국 독약 한 사발 들이키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스스로 이러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죠. 만일 윤석열 정권이 그들이 그래도 우리가 바른 길로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느냐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은 이 패밀리, 이 윤석열 족벌 이거를 당장 해체해라. 그리고 예산을 지금 마구 펑펑 쓰고 뿌리고 하는 그런 짓을 좀 멈춰라. 호화관사를 짓겠다는 등 용궁의 증축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들 다 폐기해라. 국민 보고 허리띠 졸라매라고 하지 말고 네 뱃살부터 빼라. 창피한 줄을 알아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이거 해결해야 하겠죠. 김건희 씨한테 여사 칭호, 영부인 칭호 띄고 공정수사해서 감옥 갈 일이면 감옥 보내라. 그게 되겠느냐? 그게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죽던가. 현재 대중은 윤석열을 지지하든 하지 않든 이게 공통된 평가가 저거 무능력하다. 그리고 술고래 폐인이다. 이게 절대 다수입니다. 이런 평가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대중의 인식에서 자기가 바뀌어야 하겠죠. 대중의 인식을 바꿀 것이 아니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헌법과 법률과 헌정사에 복종을 해야 합니다. 뭔 개혁하겠다, 혁명하겠다, 통일을 내가 이루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성실히 일을 해야 하는데 성실히 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성과를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참았고 실망했고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은 윤석열을 버리겠죠. 이런 걸 연설이나 도어 스태핑으로 국민들을 이렇게 손질해서 선전선동으로 때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탁현민 찾지 마십시오. 왜 이걸로 안 되느냐? 거친 표현으로 개돼지 국민은 뭐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그냥 세뇌될 것이고 개돼지가 아닌 존엄한 국민은 그런 거 안 듣고 안 봅니다.
그러면 개돼지 국민이 뭐냐? 도대체 누구를 개돼지 국민이라고 하느냐? 그거 감별법이 간단합니다. 그런 대중들은 각자 머리에 리트머스지를 이렇게 대보십시오. 자기가 개돼지 국민이면 리트머스지가 빨간색으로 변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빨갛게 변하느냐 하면은 윤석열, 김건희, 아니 누군가에, 그게 문재인이 됐든 이재명이 됐든 박근혜가 됐든 누군가의 팬카페 회원이면 그거 빨갛게 변합니다. 그리고 인기 있다 하는, 흔히 인기 유튜버 이러면 되겠죠. 어떤 특정 종교, 특정 정치인의 신도, 이런 사람들 분명히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우리 보수 우파, 그리고 이제 우리 전체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주인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망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뜻밖에도 여러분이 나가서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성장시켜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 자격 구비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첫째,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것은 21세기의 국제적인 능력입니다. 둘째, 리걸마인드를 습득해야 합니다. 사람이 도덕감까지 갖추면 금상첨화이겠지만 최소한 리걸마인드를 습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문해력과 논리력을 향상시키고 두뇌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